안현의 집을 다시 찾아가던 날 그가 부재 중이자 이황은 곧 전매의관 손사균을 찾았습니다. 그는 안판서가 인정하는 명의였으며 또 이전에 민은기의 증상을 그에게 물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매의관이란 케민스에 설치된 약국에서 약 판매를 담당하는 의관을 말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민이 약을 살 수 있는 공인약국으로서는 오직 해민서 약국만 있었을 뿐이죠. 이곳에는 당약을 담당하는 의관 2명, 향약을 담당하는 의관 2명이 있었는데 벼슬은 종구품 참봉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손사균은 해민서에 속한 종구품 참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막 명성을 쌓아가던 중이었죠. 이황이 손사균을 찾았지만 그것 또한 외출 중이라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계속 자문을 받은 듯 합니다. 안현과 손사균을 만나지 못해 하루를 허비한 이황이 이튿날 찾은 인물은 어이 유지번이었습니다. 그는 도적산 30첩과 안신한 한 제를 처방했습니다. 한 첩은 건조한 약재를 흰 종이에 네모나게 싼 것을 말하며 한 제는 탕약 20첩을 의미합니다. 유지번은 1536년 무렵 전이감 또는 해민서의 하급 의관에 있었지만 1542년에는 내의원 당학한 산품인 내의원 정의 벼슬에 있었습니다. 1544년에는 내의원 3인자의 위치에 올라 있었으며 1546년에는 의과 출신으로 당상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553년 무렵에는 수의 또는 어의 중 2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황은 유지번에게 자주 처방을 의논했습니다. 유지번은 어의이면서도 종이품 고위 관료로 구성되는 실직 벼슬의 위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궐 안에서 숙직을 해야 했죠. 유지번이 숙직에 들어간 날에는 또 다른 의관인 조성에게 문의했습니다. 조성에 대해서 이황은 조성은 생원인데 의술이 정교하여 의교수를 제수받을 만큼 유명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조성은 의학, 율려, 산수 등의 학문에 정통한 인물로 의학교수에 청구되었죠. 조성에 대해 당시 기록은 지금 의학을 정통하게 아는 자가 더욱 없는데 조성은 의술에도 정통합니다. 만약 그에게 녹봉을 넉넉히 주고 의사의 관원 중에서 두뇌가 명석하여 배울 만한 자를 선발하여 가르치게 한다면 어찌 명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의학교수는 전이감 또는 해민서의 의학교육을 맡은 직책이기 때문에 의관 중에서도 특히 학식에 뛰어난 인물이 임명되었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직책은 임시적이지 않고 임기가 보장되었죠. 그는 일찍이 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남을 구하는 공을 들인 보람은 단지 의술로만 이룰 수 있다 하고는 의학에 힘써 깊이 통달했습니다. 그가 살린 사람은 매우 많았죠. 이 네 인물 외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몇 의관이 보입니다. 안판서를 만나지 못한 날 이황은 편지를 써서 안판서가 잘 아는 의관을 시켜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손사균이나 조성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의관은 편지 전달을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고위 관리인 안판서를 찾아간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이춘의 미암일기를 보면 허주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중 허준과 김영국이 인사청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는 의관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에 벼슬을 돌리는 방식의 인사 시스템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황의 기록으로부터 당시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탁이 흔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안판서는 인사청탁을 매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졸기에는 항상 예법으로 몸을 단속하였고 물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취하지 않았으며 편지를 써서 사사로운 일을 청한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원령의관에 대한 기록도 보입니다. 원령의관이란 성균관 소속의 의관인데요. 원령이는 달마다 성균관 학생의 건강을 확인하는 의원으로 의관 중 최하의 신분입니다. 원령이는 감옥에도 두었습니다. 이황이 대사성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원령이를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성에서 물러나 한직에 있었을 때에는 맡은 일은 가벼웠지만 관청에 딸린 의관이 없었죠. 대사성 이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든 것처럼 쟁쟁한 유의, 어의, 우관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부르거나 만나거나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황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명이란 네댓 사람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모두 대신들의 명령으로 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대며 불러도 오지를 않거니와 친히 찾아가 보아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께도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끝내 의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문자로 증세를 써보내어 질문한 바 보낸 답신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위 대신의 명령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은 미암일기에서도 확인됩니다. 왕의 사부인 유이춘은 자신과 가족의 병이 생겼을 때 양예수, 안덕수, 허준 같은 당대의 명의를 불렀습니다. 성균관 대사성보다 높은 벼슬은 많이 있었죠. 높은 벼슬아치와 그들의 가족, 지방 친척들의 병을 돌보기 위해 어의를 비롯한 의관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입니다. 벼슬과 재력에 따라 상대할 수 있는 의원의 수준이 달랐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렇다 해도 삼위사 소속의 의관수는 대략 8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내의원 의관 38명, 전의관 소속 의관 26명, 해민서 소속 의관 13명 남짓이었습니다. 유의와 벼슬 대기 중인 숫자를 헤아린다면 이보다 몇 배 더 많았겠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들이 인구 10만이 넘는 서울에 존재하는 전체 의원수였습니다. 지방의 중병 환자들은 이들의 처방을 기대하며 서울로 사람을 보내 처방과 약을 얻어갔습니다. 이들 중 최고 수준의 의원은 이황이 말한 대로 너댓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처방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가운데 늘 순조로웠던 건 아니지만 이황도 직접 방문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의 처방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황의 경우도 어디 민시원에 부탁 하나에 그쳤을까요? 이황의 사정을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탕은 지어보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병이 위중하니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마음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마음이겠으며 또한 그네 어머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귀찮아하겠습니까? 다만 올해는 의경에 계신 장모께서 4월에 병을 얻어 지금까지 심해지기만 하고 조카 쟤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준위의 처 또한 온갖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곳에서 연속하여 약을 구하니 나의 못난 성격에 어떻게 매양 구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의 온통 환자들이며 그들의 처방과 약을 일일이 서울에서 구해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권사흠의 위급한 병에 대한 약을 사서 지방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왕이 서울에서 명의를 찾게 된 내력, 서울의 4명의 안현, 손사균, 유주범, 조성에 대해 살펴보며 당시 명의에게 진료받기가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